저번 시간에 수필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희곡 시나리오를 할 텐데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요. 시나리오는 뭘 찍기 위한 걸까? 아이고. 봄이라서 영화를 찍기 위한 거죠? 네. 그럼 살짝 다르겠다, 그치? 네. 희곡은 이제 대사랑 지문이 있다면 시나리오는 카메라 어떻게 움직일 건지도 살짝 들어가야 되고, 그쵸? 그렇겠지? 장면 번호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꾸며낸 연극의 대본입니다. 자, 희곡은 등장인물의 갈등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이거 어떤 갈래랑 똑같지? 소설. 맞았어. 소설.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이건 소설이랑 다른 점이죠. 소설은 우리 시점했던 거 기억나? 네. 그 서술자가 있어야 되지, 소설은. 네. 근데 연극은 서술자가 옆에서 지금 누가 이것을 한다 이렇게 말해주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우리 드라마 보면 알 수 있듯이 배우들끼리 대사를 하죠. 시간, 공간, 인물 수의 제약을 받는다. 이건 시나리오보다 더 그렇습니다. 제약이 뭐예요? 제한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시나리오는 우리 영화를 찍을 때는 어디서 촬영을 하든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면 되니까 이런 제약이 많이 없겠지. 등장인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군인이 필요한 장면이 있어. 그럼 CG로 붙여넣기 하면 되지. 근데 연극은 그게 돼? 무대에 어떤 무대들이 있을까? 세종문화회관 가봤어요? 아니요. 거기 광화문에 있거든? 그런 데가 무대란 말이야. 거기서 공연을 할 건데 100만 군중을 할 수 있을까? 군인을? 아니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 인물 수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인생을 직접 표현함으로 사건을 현재형으로 제시한다. 현재형 중요하겠죠? 무대 위에 있는 인물들이 나는 이렇게 했어 라는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하죠.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그렇게 했다, 이 마음을 느꼈다 이렇게 과거로 할 수 있지만 무대 위에서는 현재여야겠죠. 그 사건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곡은 막과 장으로 구성이 돼요. 막장. 막과 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막은 연극의 단락을 세는 단위로 여러 개의 장이 모여서 막을 이룹니다. 그래서 장 해서 이렇게 막, 장 해서 막, 장 해서 막 하고 이게 하나의 연극 인 거예요. 오케이? 네. 한 막은 무대에 막이 올랐다가 다시 내릴 때까지예요. 예를 들면은 연극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막 1막에서 첫 번째 막에서 주인공이 막 소개되고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제시돼. 근데 주인공이 시련을 겪는 과정이 시작돼. 네. 그러면 중간에 한번 구분을 해주는 거야. 막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은 커튼. 그러면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겠지. 장은 막의 하위 단위로 무대 장면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막을 내렸다 올리지 않아요. 네. 근데 사건이 좀 달라지겠지. 네. 그치? 등장인물의 등장, 조명의 암전으로 구분돼요. 우리 연극 보면은 등장인물이 그래 나는 떠날 거야 하고 퇴장하는 장면이 있고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고 조명이 잠깐 반짝하고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장면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장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희곡의 대본을 우리가 볼 때 암전이 이루어진다 하면 장이 바뀌었겠구나 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희곡의 구성 요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입니다. 여기 서술자랑 다르다고 해줄까?
오, 달라요? 왜냐하면 해설은 처음에만 등장해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뒤에 안 나와. 아,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야.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명해주고 이제 시작해볼까요? 하는 사람이 해설이고요. 그 다음에는 대화와 독백, 방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얘네를 대사라고 해요. 대화는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 독백은 등장인물이 상대역 없이 혼자 하는 말, 혼잣말이고요. 방백은 둘이 있어. 그치? 네. 둘 혹은 셋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이 근데요? 이러면서 관객들에게 하는 말.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우리 개그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봐도 관객들에게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 그래요? 본 적이 없어요? 안 봤어요. 아무튼 연극을 보면은 관객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대사. 네. 아니라 방백. 방백, 대사 중에 반백이다. 그리고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혹은 장면이 바뀌어야 하는지 암전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문에서 지시해 주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맞다 라는 대사가 있어. 그리고 괄호에 깜짝 놀란 듯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는 대사. 지문. 지문. 오케이? 네. 그래서 희곡의 구성 단계는 소설이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우리 소설에서 이런 거 했지 않아? 발단, 전개? 네. 기억이 날 거예요. 발단이랑 전개는 똑같아요.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이 시작되는 거. 사건이 전개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거고요. 절정도 같아요. 근데 위기가 없죠? 네. 소설이랑 다르다. 하강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대단원은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며 인물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단원은 결말이랑 같겠다. 그치? 네. 어렵지 않죠? 용어만 알면 되겠지. 자,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었는데요. 네.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입니다. 오, 네. 대단원은 큰 연극이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시나리오도 한 번에 볼게요.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이나 드라마 제작을 전제로 쓴 대본입니다. 영화 상영, 드라마 제작입니다. 영상을 찍을 것을 전제로 했죠. 그러면은 그 점에서 희곡이랑 좀 다르겠다, 그치? 네. 첫 번째는 장면을 단위로 합니다. 아까 소설이 아니라 희곡은 뭘 단위로 했지? 막. 그리고 장을 단위로 했지만 여기에선 장면, 씬을 단위로 합니다. 예. 막 우리 무슨 씬 이런 거 있잖아. 액션 씬 이런 거.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고 사건이 전개된다. 이거는 희곡이랑 같죠. 카메라 촬영을 위해 특수한 용어가 사용돼. 줌인, 줌아웃. 예. 우리 정서 그거 알 거 아니야. 음악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 찍을 때 그런 카메라 용어들 있죠. 어떤 거예요? 포커스를 맞춘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공간, 인물 수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희곡이랑 다른 점이겠죠. 붙여넣기 하면 되지. 특수효과 쓰면 되고. 그래서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는 희곡이랑 조금 다릅니다. 해설은 똑같아요. 네. 해설은 똑같아. 근데 대사도 똑같지.
네. 주고받는 말이나 혼잣말. 근데 여기에 방백이 있을까? 시나리오에는? 없어요. 거의 없겠죠. 방백 없음. 독백은 있겠지. 네. 대화도 있을 거고 독백도 있을 거예요. 독백 그냥 인물이 혼자서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 네. 있을 거예요. 지시문은 지문이랑 똑같아서요. 이런 것들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찍어라, 줌인 해라, 줌아웃 해라, 뭐 페이드 아웃 해라, 인물들이 움직여라, 놀란 듯이 말해라,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리고 장면 번호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장면 번호는 장면의 극중 순서라서 시간의 흐름과 장소 이동 등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씬 넘버로 표시해요. 네. 그럼 한 씬 찍고 다음 씬 찍고 다음 씬 찍고 이런 말들이 네. 이 씬 넘버에 따라 다른 거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시나리오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네. 네. 세 개. 그치? 우리 이건 했잖아요. 장면 번호. 네. 효과는 이 점이라고 표현해요. 네. 효과 빠밤 하는 것들 있죠? 네. 그리고 insert ins.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른 화면을 끼워 넣는 거예요. 우리 전화할 때 네. 전화? 이렇게 화면 반 갈라져서 전화하는 장면이 있을 때 아, 네. 그렇게 표시되는 거 있죠. 그런 거 네. insert 효과예요. 네. 그리고 OL은 overlap이에요.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이전 화면이 점차 사라지게 하는 거. 아, 네. 드라마에서 본 적 있지? 네. 그리고 몽타주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에 떼어 붙여 편집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있어. 봄이야. 네. 여기선 여름이야. 여기서는 가을이야. 겨울이야. 이걸 한 화면에 보여주는 거야. 드라마에서 그런 게 나와요? 영화에서 나오지 않아? 아, 영화구나, 이거? 영화, 드라마 둘 다 돼. 어디 하나에라도 나오면 돼. 이런 거 진짜 못 본 것 같은데, 잘. 그치? 네, 가끔 나오죠. 되게 예술적인 장면들 보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내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지. 영화나 드라마. 네. 화면 밖에서 네. 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페이드 인은 처음에 어두웠다가 점차 밝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 주인공이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눈을 뜰 때 흐릿흐릿하다가 점차 밝아지는 거. 네.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페이드 아웃은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장면이 바뀔 때 그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요거 다 알 수 있겠어? 이거 근데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뒤에 보면은 지문이 나오잖아요. 네. 얘를 보고 이렇게 했구나는 알아야 돼. 네. 여러 번 보면 외워질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소설과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요. 공통점은 산문 문학이죠. 운문 아니지. 그리고 인생의 진실을 추구하고 대립과 갈등을 본질로 한다는 거야. 허구라는 것도 똑같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차이점은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요. 네. 희곡과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없어요. 네. 그리고 소설은 심리적인 묘사가 가능한데 네. 소설은 서술자가 있으니까 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있지만 네. 나는 지금 너무 슬프고 비통하고 애절하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소설에는 단위가 없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그 소설 안에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고 구분하는 거지. 단위가 뭐예요? 소설을 구분하는 단위. 그러니까 무슨 단위? 장면의 단위. 장면의 단위요? 응. 막 같은 거요? 막 같은 거. 네. 소설은 없죠. 희곡 시나리오는 막, 장 혹은 씬 넘버가 있지. 네. 소설은 시간적 공간 제약이 아예 없어요.
작가가 갑자기 외계인을 등장시키든 순간이동을 시키든 상관이 없어. 네. 근데 희곡은 봤죠? 많이 봤죠? 네. 그리고 시나리오는 거의 봤진 않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봤겠지. 네. 적어도 그 시간이랑 공간을 고려해서 촬영을 해야 하니까. 네. 그쵸? 그러면은 많이 봤고 두 번째로 많이 봤고 아예 안 받는다. 순서가 있겠지? 네. 목적은 다 달라요. 읽히는 것이냐, 무대 상연이냐,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냐.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 네. 그러면은 문제 풀어볼까요? 선생님, 저 물 마시고 오면 안 돼요? 네, 물 마시고 오세요. 1번, 희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4번,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죠? 인물의 대사지. 희곡의 구성 단위는 막이랑 장. 막장이죠. 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희곡의 구성 요소. 독백, 방백, 지문. 오케이. 지문? 지문 아니에요? 지문이지, 그치. 깜짝아. 희곡의 구성 단계를 잘못 이해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수장. 수정, 절정에서는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반전은 어디지? 그 결말? 대단한? 아니. 그럼 하강. 하강. 오케이. 자, 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장면을 단위로 한다. 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 네. 많이 받아. X. X. X를 했는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된다. 네.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오케이, 맞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지시문. 지시문 맞습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시나리오 용어를 각각 쓰시오. 2점. 2점. 그리고 S샵. S샵. 그리고 내레이션. 내레이션. 딱히 이건 기호가 없죠? 네. 시나리오와 희곡, 소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3번. 3번 대립과 갈등을 본질로 한다. 다 맞았어요. 잘했어요. 윤서 제가 이겼어요. 윤서. 요 들판에서를 한번 볼까요? 들판에서를 보고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합시다. 이강백이라는 사람의 희곡이에요. 희곡. 연극을 전제로 했죠. 네. 자, 가 등장인물, 형, 아오, 측량기사, 조수들, 사람들, 장소, 들판. 얘는 해설이겠죠. 가 부분은. 네. 등장인물과 줄거리, 배경 등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네. 무대 뒤쪽에 들판의 풍경을 그린 커다란 걸개 그림이 그려있다. 샛노란 민들레꽃, 빨간 양철 지붕의 집, 한가롭게 풀을 뜯는 젖소들이 동화책이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시킨다. 막이 오른다. 피어오른다. 자, 1막 시작. 근데 왜 해설은 글씨가 더 작아요? 그냥 양식이에요. 그래요? 양식이에요. 자, 형과 아우 들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형은 무대의 오른쪽에서 아우는 왼쪽에서 수채화를 그린다. 둘 다 즐거운 표정으로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부른다. 네. 나 부분. 아우, 형님, 나에게 지더니만 심통이 났군요. 형, 너는 나를 속이고 이겼어. 아우, 아니요, 형님이 지금 화를 내는 건 내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형님은 언제나 이겨야 하고 동생은 나는 항상 져야 한다. 그게 바로 형님의 고정관념이죠. 형, 미리 경고해 두겠는데 내 허락 없이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아우, 그럼 형님도 내 땅에 넘어오지 마요. 뭐예요, 이거? 대사죠. 네. 대사 중에 주고받는 거, 잠시만요. 대화. 대화죠. 대사 중에 대화예요. 형이랑 아오가 싸우고 있어. 네.
아오가 이겼나 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났어. 형과 아우 각자 그림을 그리던 곳으로 돌아가 그림을 그린다.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온다. 네. 이것도 해설이죠.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군.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 네. 이건 대사. 대화인가요? 대. 둘이 대화하고 있어? 그러면은 독백. 독백. 왜냐하면 각자 그림을 그리던 곳으로 돌아가서 하는 얘기잖아. 네. 그럼 둘이 같이 있는 게 아니지 지금. 네. 아. 그치? 헷갈리게 될 수 있겠다. 그치? 네. 조수 2. 형이 쥐고 있는 장총에 방아쇠를 당긴다.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진다. 벽 너머의 아우 그 소리에 놀라 몸을 움츠리더니 허공을 향해 비협사격을 한다. 놀란 형 역시 반사적으로 총을 쏘아댄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울린다. 얘는 지문이겠다. 아 근데 여기도 지문 해설이 아니라 지문이에요. 지금 헷갈렸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죠. 행동을. 네. 방아쇠를 당겨. 위협 사격을 해. 이런 식으로. 네. 측량기사 퇴장한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서 비가 쏟아진다. 형과 아우 비를 맞으며 벽을 지킨다. 긴장한 모습으로 변기하면서 벽 앞을 오고 간다. 그러다 차츰차츰 걸음이 느려지더니 벽을 사이에 두고 멈춰선다. 지문이죠. 지문. 네. 형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걸까? 아름답던 들판은 거의 다 빼앗기고 나 혼자 벽 앞에 있어. 아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비를 맞으며 벽을 지키고 있다니. 형 저 요란한 천둥 소리 부모님께서 날 꼬시는 거야. 아우 빗물이 눈물처럼 느껴져. 이거 다 대사인데 대화예요? 그럼 독백. 독백이에요. 왜냐 벽을 사이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각자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 거지. 네. 응? 형과 아우 탄식하면서 나누어진 들판을 바라본다. 지문. 우리 이까지 보면은 형이랑 아우랑 뭔가 그림을 그리다가 싸웠어. 네. 들판에서. 그래서 각자 그리던 곳으로 가서 화해할 생각을 안 했어. 네. 근데 이 조수 이 측량 기사 네. 이 사람이 계략을 부렸나 봐. 다른 사람이. 네. 그래서 서로가 싸우게 했어. 총 들고. 오. 어. 아 서로예요? 어. 아. 그러니까 측량 기사라는 어떤 사람이 허공에 그냥 총을 쏴버린 거야. 네. 그러면은 이 형이랑 아우는 서로 쏜 줄 알고 싸우는 거야. 아. 어. 그러면은 그 들판이 엉망이 되겠지. 총 네. 다 맞아가지고. 자, 형. 들판에는 아직도 민들레 꽃이 피어 있군. 총을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 발밑에 민들레를 바라본다. 얘가 지문. 우리가 언제나 다정히 지내기로 맹세했던 이 꽃. 형님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것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구나. 민들레 꽃이 남아있어. 지문. 이 두 개는 대사. 독배. 잘하네. 독백이에요. 네. 아우 형님 내 말 들려요? 형 들린다 들려. 너도 내 말 들리냐? 아우 들려요. 우리 벽을 허물기로 하자. 네 그래요. 우리 함께 빨리 벽을 허물어요. 얘는 저의 대화. 대화. 그래서 화해를 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죠. 네. 하강에서. 그리고 화해를 해요. 대단원입니다. 네. 오케이? 네. 어렵진 않지. 네. 옆에 문제를 풀어볼까? 아 이거 숙제 아니었어요? 풀면 숙제가 줄어들잖아. 맞아요. 윤서는 숙제가 많을 텐데. 저번에 이거 봤는데. 자, 이 글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구성됩니까? 맞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지. 아니에요. 이거는 소설이잖아. 이건 장르가 뭐예요? 희곡.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대단원. 이죠.
이 글에서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말을 찾아 이어절로 쓰시오. 막이 오른다. 막이 오른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 2번 맞아요. 반어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쉬시고 네. 다음 그 매기는 거 윤상 다 같이 하고